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 소개를 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계열별로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부터 이제 중요한 학과들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학과부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까지 대략 약간 인문 계열의 학과들이 좀 위치를 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학과는 디지털 콘텐츠 학부예요. 디지털 콘텐츠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신설된 학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콘텐츠 창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국어 국문과를 좀 희망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 디지털 콘텐츠 학부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K 소설, K 웹툰, 그리고 시 이런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여기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즈니스 부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학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학과가 사실 인문사회 계열 내에서는 가장 좀 인기가 좋은 학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영상과 홍보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시다가 내가 좀 더 관심이 생기는 분야, 그래서 영상을 고를지 홍보를 고를지 이제 골라서 그 분야를 심화하는 과정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계열인데요. 이쪽은 이제 외국어 학부가 일단 있습니다. 외국어 학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5가지 외국어 세부 전공들이 있고요. 각 전공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상경 계열들이 잘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학과는 글로벌 관광학부입니다. 글로벌 관광학부는 세부 전공이 관광 호텔 경영 전공과 항공 서비스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쪽으로 좀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보통 이제 관광 호텔 경영 전공을 선택을 하고 내가 승무원이랄지 아니면 좀 항공 서비스 관련 업에 종사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공 서비스 전공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린 바이오 계열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수산생명의학과, 뭐 식품공학 영양학부, 제약화장품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학과는 수산생명의학과입니다. 수산생명의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7개 학과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수산생명의학과는 보통 어떤 거를 지망하냐면 보통 뭐 연구원이랄지 아니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곳들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어의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물고기 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물고기라고 해서 정말 뭐 금붕어 같이 조그만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래나 뭐 상어 같이 큰 실제로 바다에 사는 포유류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취업률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학과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문의를 주고 희망하는 학과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총 4가지 학과가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지원하실 때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희가 교과 100%로도 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만 이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면접으로 좀 역전을 노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학 계열입니다.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학부부터 소방방재 안전학과까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좀 인기가 많은 학과는 건축학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유튜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학부를 굉장히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학부가 가장 인기가 좋은 학과다. 그리고 학생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학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기계공학과, 반도체 소재공학과, 산업안전경영공학과, 그리고 소방방재 안전학과까지 다양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공대 계열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화산업융합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 특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연계 전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좀 밀어주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산업이기 때문에 요 3가지 산업과 연계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청남도 차원에서 밀어주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쪽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취업을 생각한다면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무래도 컴퓨터공학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가게 되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공통 과목을 수강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뭐 컴퓨터공학이랄지 빅데이터랄지 게임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술체육 계열입니다. 아무래도 예술체육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실기가 필요한 학과들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도학부, 스포츠과학부, 디자인학부, 영화 영상학과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무도학부를 보시게 되면 무도 경호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공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무도 경호 전공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주짓수 그리고 합기도 그리고 유도 이 3가지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요즘에 뭐 무전공 입학이 굉장히 좀 큰 화두잖아요. 저희도 자유전공 계열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유전공 학부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내국인 학생들은 자유전공 학부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아마 그냥 자유전공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입학을 해서 뭐 한 1학년은 뭐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나중에 학과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학부를 실제로 저희 UA라는 사이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학과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를 통해서도 보건계열과 신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전공학부를 그러면 통해서 얻는 메리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예체능 계열 보여드렸잖아요. 예술체육 계열을 실기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학년도에 어떻게 보면 메리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학원을 만약에 아직 못 다니고 있다 아니면 실기가 자신 없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를 통해서 예체능 계열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 영상에서 가장 크게 좀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 하나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 광역 모집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은 그냥 모집 단위가 사학과이기 때문에 사학과에만 지원을 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저희가 비슷한 계열의 학과들을 하나의 광역 모집 단위라는 걸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는 인문사회대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학과도 인터넷에서 사학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94등 안에 들기만 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294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본인이 원했던 사학과로 입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모두 광역 모집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학과로 294명이 모두 만약에 희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런 경우에는 294명이 모두 사학과로 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예전 정시 때도 이런 식으로 광역 모집을 실시를 해봤는데 그 정도의 학과 쏠림 현상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런 일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서 감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지원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전히 저희가 수시 개별 모집으로 뽑는 학과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학과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건강보건 대학, 예술체육 대학 이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간호학과가 모집단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처럼 그냥 학과 자체에 지원해서 이제 입학을 하면 되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전형 결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전형 결과 같은 경우는 사실 모집 요강 맨 뒷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긴 한데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반 전형 이제 등급이에요. 아마 여기서 일단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등록 현황, 여기 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여기 경쟁률 옆에 컷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컷순위라는 말이 추가 합격자의 최종 순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8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문사회대학 같은 경우. 그러면 580이면 이제 580명까지 빠졌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 현황에 50컷, 70컷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합격자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쳤을 때 50등의 성적이에요. 50컷이. 그리고 70컷은 70등의 성적. 그래서 보통 이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50컷 성적을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문사회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75 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뭐 출결부터 세특, 행특이 들어있는 이제 생기부 내용만을 보고 여러분들을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성적대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생기부의 내용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전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건계열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통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뭔가 뭐 간호나 물리치료학과로 좀 들어오고 싶어서 이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쟁률 컷순위 50컷, 70컷 한번 봐보시면 확실히 교과 100으로 뽑는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성적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면접 전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과는 요 5개 학과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비대면 면접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련해 놓은 시스템에 녹화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평가받아서 선발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선문대학교까지 오셔서 면접을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집에서 하실 수가 있으시다. 요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항공서비스 전공 같은 경우는 대면 면접을 실시를 해요.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2대1로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성적 같은 경우는 선문대식으로 산출된 성적들이에요. 전체 평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내 성적을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내 성적 산출해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꼭 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내 성적이 정말 적정 지원인지 아니면 하향 지원인지 상향 지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보시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천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역 학생 전형이나 지역 저소득층 전형 이런 전형은 지원이 좀 불가할 거예요. 일반 전형으로 아무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요. 그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만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건계열 4개 학과랑 항공서비스 전공에만 면접 전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100%로만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60에 면접 40이기 때문에 면접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도 노리실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기 실적으로 보는 아까 예체능 계열은 실기 실적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육특 기자를 제외하면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20에 실기 80으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실적 전형도 학생부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기를 실제로 잘 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들었던 과목의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총 10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먼저 앞에 7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요 교과목이라고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에서 7개 과목을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등급 체계가 아니라 A, B, C의 성취도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우수 3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A가 3개 있는 학생들이 등급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진 않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총 7과목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주요 교과목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학년 학기별로 가중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년 학기별로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유달리 좀 성적이 좋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몰아서 넣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이다.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그러면 영어에서 2개, 3개 성적을 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끔 저희가 전형을 설계를 해놨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전문 교과로도 대체는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 개요인데요. 아까 아마 다 설명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60에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게 되면 수시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예를 들어볼게요. 간호학과를 일반 전형으로도 하나 쓰고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도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호학과를 정말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덜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는 학과들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면접 준비 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면 면접을 보는 항공서비스 전공 같은 경우는 2대1로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 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응급구조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학교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일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꼭 이 시기에 들어오셔서 면접 질문을 보시고 면접을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면접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제 이름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복을 입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피해 주시면 블라인드 면접에도 위배되지 않고 잘 면접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9명이라는 굉장히 또 많은 인원들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어요. 요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류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이번엔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이 없고요. 학생부 교과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번에 서류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입니다. 크게 이제 인성, 진로 탐구, 발전 가능성 이 3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성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4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로 탐구가 35%, 발전 가능성이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로 탐구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다. 그런 친구는 막 1학년 1학기 때부터 간호학과에 맞춰서 정말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진로가 중간에 바뀌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뭔가 좀 찾기 위해서 했던 뭐 동아리 활동이랄지 체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기고사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실기를 보는 학과들은 여기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연기 트랙, 그리고 디자인학부, 그리고 스포츠과학부, 무도학부인데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기로 80%, 학생부 2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기만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으면 태육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부 학생들이에요. 최근에 선문대학교가 사실 대학 리그에서 많이 우승을 해서 최근에 좀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기가 45%, 경기 실적이 40%, 학생부가 15%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실제로 경기 실기에서의 퍼포먼스와 경기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축구부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 일정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원서 접수 9월 9일부터 9월 13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 기간 아마 다른 대학들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실기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까지 10월, 11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취업률 74.3%로 대전, 세종, 충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교육 시스템, 저희가 교육 시스템 굉장히 잘 정비해서 잘 가르쳐서 저희가 성과도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좀 편리하기 때문에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충청도에 있는 학교다. 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외 연수 같은 경우 저희 아까 플라이제도 저희가 영상하고 슬라이드 보여드렸어요. 해외 연수도 원하기만 하면 4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 나가실 수 있으시다. 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시는 광역 모집으로 뽑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전공 입학, 저희가 자유전공학부 신설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문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선문대학교에 다양한 좀 SNS나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가장 빠른 건 아무래도 그냥 전화를 주시면 바로 사정관들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전화가 좀 꺼려지신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의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 입학톡을 이용하셔서 메시지를 남기셔도 한 30분 내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